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기업 등에서 활용 중인 스왓 분석 그리고 행동심리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해서 유력 대선 후보 4분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 차례씩. 여당의 이재명, 이낙연, 야당의 윤석열, 홍준표. 물론 다른 예비 후보들도 계시지만 사실 여야 균형 맞추기도 쉽지 않고요. 또 다 해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다른 후보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이제 돌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당 유력 후보, 이제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직접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까지의 대선 판세 분석 먼저 해볼까요? 배 소장님,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 선출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4강으로 압축됐잖아요. 어떤 판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지난 일요일이었죠.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일단은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이라는 표현을 예.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네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 경선 불복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수용을 안 했죠. 네. 네. 이번 주는 좀 한 번 정도 쉬어가는 판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다자 대결 후보가 좀 정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빠지고 이재명 후보로 이제 단일 후보 네. 체제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네. 그리고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재결집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 네. 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어느 후보가 더 나을까 이런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고민 만렙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 만렙. 더 가을과 네. 함께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표현이죠. 네. 만렙.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연결이 될 텐데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컨벤션 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내부 경선 치러서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또는 뭐 당선이 된다 이러면 그때 확 관심도 집중되고 지지율도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아직 수락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의문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다. 왜 그러냐면 일단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려면 3박자, 3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또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배고파지네요. 홍어 3합 아니고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후보도 순조로워야 되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고 정당 지지율도 괜찮아야 되고 후보, 이래야- 대통령, 정당 세 네. 가지가 다 올라가야 된다. 이래야 대선 판국에서는 3합 이른바 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여당의 경우 말이죠. 예, 지금 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음. 게다가 이제 이 대장동 이 의혹 이게 워낙 초허리케인급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하이킥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하하. 이것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과연 합류할지 사실 이게 상당한 예.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역할을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예. 송 대표가 뭐 쿠데타 발언 또는 뭐 우리 바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조금 더 설득하면 어떨까? 그렇죠. 특히 이제 30 의원을 빨리 만나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아니 전 팀장님, 네. 뭐 지금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락이 되고 하나로 모아졌다면 이 앞서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해주신 지지층의 재결집 뭐 이렇게 될 텐데 현재는 그런 양상이 안 보이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조사 대상에 빠지고 이재명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리는 이게 네. 안 보이죠?
어떻게 일단 보세요? 빅데이터 상에서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량은 굉장히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 이낙연 후보가 연관어로 많이 뜨는 건 좋지가 않은 거죠. 아무래도 경선 불복이라든지 다른 이슈거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가장 큰 그 대장동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슈가 하나로 집중되는데 거기서 조사하면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네. 언급량은 똑같이 올라가지만 조사를 해도 별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하. 이제 좀 반전이 또 생겨나겠죠. 네. 배 소장님, 그러면 네.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하실 때 네. 이낙연 후보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빼게 되죠. 일단 뺍니까? 네. 그런 이유는 이제 가상 대결만 하더라도 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 아하. 이재명 후보 대 홍준표 후보를 묻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은 일단 당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단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 제기가 앞으로 결정이 또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네. 그때 가서 또 반영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이재명 네. 후보에 대한 수합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수합 분석을 얼마나 이렇게 보시고 반영을 하셔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좀 최소화시키고 또 기회를 포착을 하고 위험 요인을 줄여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도로 지금 판세가 변화해 왔을까요? 전민기 팀장님, 예. 빅데이터 상의 분석 어떻습니까? 그 한 달 전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전에 한 달 동안 언급량이 한 200만 건 정도 이재명 후보가. 근데 지금 10월 1일부터 어제자까지 153만 건이니까 오. 관심도는 훌쩍 더 많아졌죠. 훨씬 많네요. 예, 근데 이제 연관어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공약 관련한 것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논란도 키워드 자체가 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하.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연관어가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경선에서의 승리, 이제는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키워드 그게 한 30% 정도 되고요. 70%는 역시나 성남 대장동, 뭐 화천 대유 관련이에요. 70%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이 논란거리는 사실은 그 키워드가 좀 분산되는 게 좋죠. 아하. 이렇게 하나로 집중이 됐을 때는 네. 이것이 이제 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부정 감성어라든지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것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 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하.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보셨지만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판을 엎을 만한 정말 큰 논란이 아니고서는 아마 이대로 갈 것 같다. 그러나 이 대장동 이슈가 생각보다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그러네요. 이 판을 흔들 정도의 그런 메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돼버렸고요. 그러나 이제 감성어 분석은 긍부정 비율이 24대 73입니다. 네. 당시의 부정 비율이 한 70에서 71% 정도니까 예. 이 이슈가 커진 거에 비해서 부정 감성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큰 포로 높아지진 않았네요. 그러나 이 감성어들을 보면 긍정 감성어는 지지하다, 압승, 승리하다, 믿다 요 정도고요. 네. 나머지 한 10개 이상의 감성어는 역시나 대장동 관련 아하. 한 그런 단어들의 의혹, 뭐 위기, 뭐 고발하다, 분노 등등등.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대장동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의혹이니까요. 의혹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반전도 가능하겠지만 맞습니다. 계속 남아있다면 부정적인 감성으로 계속 연관이 될 그러나 텐데요. 막상 수사를 했는데 또 뭐가 안 나온다. 예. 뭐 이거는 키워드로 나만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뭐 크게 또 흔드는 그런 사안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요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팀장님, 네. 우선 민주당 대선 결과요. 여러 가지로 이제 두 유력 후보 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재명 예비 후보는
다들 잘 아는 입지전적인 흑수저 출신의 소년공 출신, 공장에서 일하다가 뭐 손이 다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낙연 예비 후보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 않습니까? 기자 출신이었죠. 예,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 거의 뭐 대통령 빼고 다 해본 분. 이러한 싸움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경기도랑 성남시에서부터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지지라든지 그동안 공약을 지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입소문을 타면서 예. 이제 사실은 최근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뱉은 말을 좀 지켜주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상당히 그리워하고 또 바라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키워드로 좀 만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지를 하지 않았나. 아하. 요즘에 사실은 발언 같은 거에 좀 알맹이가 있고 문장 하나로서 남아야지만 사실 SNS 시대에 좀 유리한데 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이낙연 후보는 지난번에 이제 약점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 좋은 이게 사람, 뛰어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예. 뭔가 딱히 꼽히는 게 없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는 SNS 시대에는 뭔가 키워드로서 정말 한두 개 크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역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유력 대선 후보는 예.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유권자들은 얼마만큼 친근하냐를 정말 어떤 이해관계로 친한 것 이상으로 같이 진흙 뻘판에 네. 같이 뒹굴 수 있는 사람, 아하. 같이 흙을 묻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공감과 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같은 경우는 흙수저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노동을 하다가 프레스 압박을 받아서 이 장애가 되고 네. 또 노동운동을 하다가 급기야 이제 2010년에 몇 번의 이제 국회의원직을 노렸다가 되지는 않았지만 성남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고 수많은 논란 가운데도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흙수저 네. 결핍된 사람들에 대한 언더독 이펙트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40대 예. 또 진보층을 결집한 것도 있고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과와 추진력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교복 드리겠습니다. 네. 성남 FC 살리겠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화이트 칼라 중산층을 흡수한 것이 이 최종 후보가 되는 원동력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은 욕하더라도 네. 그리고 비난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나와 함께 흙탕물에서 뒹굴고 내 옆에 네. 있어주고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에 대한 분석할 때 배종찬 소장님이 살짝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러셨나요? 좋은 남자이긴 한데 네. 내 사람은 아니야라는 그런 평을 많이 예? 학창시절 청년시절에 들으셨다면서 그때 제가 눈물을 봤거든요. 그럼요. 네. 악의 눈물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그 뭐랄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그 패배 뒤에는 왠지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보고 진흙탕에 같이 뒹굴자 그러면 아이고 이 진흙탕은 이런 성분이 있고 그런 분은 또 아니다. 신체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말고 우리가 수영장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하. 이렇게 되면 약간 공감대가 덜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정말 장안의 화제이고 관심사입니다. 네.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민주당이요. 국민선거인당을 이제 9월에 모집해서 마지막에 이제 딱 그 결과를 봤는데 네. 다른 모든 경선 결과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요. 이낙연 후보는 60% 이상을 득표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28%에 그쳤습니다. 예.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반전 결과인데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낙연 62%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이랬을 정도로 놀랬다라고 잘못 합니다. 보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이낙연 62%, 이재명이 28%.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3차 국민투표 경선인단은 지난달 9월 1일부터 14일 모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7월에 1, 2차 경선인단이 모집되고 난 이후에 9월에 추가로 모집된 경선인단은 네.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경선인단이라기보다는 아하. 쫓아가는 이낙연 후보를 그래도 조금 지지할 수 있는 반 이재명 성격이 있고 좀 더 중도
온정적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네. 그런 경선인단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경선인단의 성향과 함께 이 선거 이슈의 영향입니다. 바로 9월 달에 모집된 경선인단 그리고 10월 달에 투표했을 이 3차 국민 투표 경선인단은 대장동 의혹이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네. 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 또 대장동 영향이기 때문에 아하. 이낙연 후보가 더 유리한 네. 더 좋은 결과인 62%가 나왔다고 풀이됩니다. 예.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에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어떤 분석이 있을까요?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함께 넣었을 때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18대 80.1까지 확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18대 80이요. 예. 와. 그리고 연관어에 이제 게이트나 비리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네. 감성어에도 보시면 뭐 비상사태다, 비상사태. 싫다, 예, 뭐 분노하다, 폭리 등등 이런 키워드 사실은 대장동 화천 대유 관련한 거지만 이 오랜 기간 가다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재명과 승리 대선 후보 키워드 아까 분석했을 때도 네.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35.3대 62.1이에요. 사실은 대선 후보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면 긍정 감성어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나 뭐 의혹이라든지 실망하다, 이의 제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네. 굉장히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동요된 것 같습니다. 아하. 이번 일. 그리고 이 어떤 심리 안에는 분명히 연루가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 키워드들 있지만 역시나 실망하다라는 단어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폭락하다라든지 어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로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봐라,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그리고 법조인들도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검사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고 유동규라는 사람의 역할 이런 부분에 맞아요. 많은 의혹을 갖고 예.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건 수사할수록 만약에 여기에 진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키워드들 봤을 때 아하. 국민의힘 뭐 곽상도 의원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 뭐 대선 후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아하.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키워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네.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네요. 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좀 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분석하면서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네.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재명의 사람들,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역적으로는 이제 성남시장이 될 때 그 네. 이전에 이제 성남 지역을 근거로 해서 노동운동을 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같이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인물 외에 이제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합류했던 사람은 측근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인식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런 만큼 지역을 근거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뭐 표창원 의원께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여의도에서 이재명 후보 네. 만들기를 대통령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김남국 의원도 있겠죠. 네. 또 박주민 의원도 있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여의도에서 이제 당 차원에서 노력하는 그룹이 있고 네. 한 그룹은 외곽 자문. 이 외곽 자문 그룹이 사실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하. 누가 될까? 뭐 대학 동문일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또 각종 분야별로 네. 외교 안보 등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이제 세력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 네. 당과 축이 이제 호남을 배경으로 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 왔던 그룹과 그다음에 586, 386 세력과 얼마나 좀 저 협치가 될까, 협력이 될까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재명의 사람들에서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소위 당의 주류. 네, 네, 오랜 동안 민주당을 함께 해왔고, 그렇죠.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과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보인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접점이 조금 부족하게 볼 수도 있는 이것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느냐가 네. 이재명 후보의 과제로 봐야 되겠죠. 결국 이낙연 후보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측근 그룹은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해오는 그런 지지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빅데이터 상에 좀 나오나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는 이 지지하는 분들을 사실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제 추측을 해 보건데 예. 이제 이런 정치 관련 어떤 문장이라든지 키워드 많이 생성하시는 분들은 주로 3, 40대, 50대 남성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지하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장 좀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 세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의 어떤 긍부정 비율 61대 37.5니까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젊은층 사실은 가장 숙제는 이제 어르신들의 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아까 측근에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 측근하면 사실은 지금 지지하던지 아니면 캠프 내 사람들의 좀 이름이 거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모든 게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사람들이 측근으로 지금 묶여버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캠프 내에서 누군가 좀 SNS라든지 이런 걸 좀 활발하게 해서 좀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될 만한 네. 발언들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문장들 좀 생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긍정적이고 인지도도 높고 저 사람이면 뭐 믿을만해라는 사람들이 지금 좀 국민들 붙게 된단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재명 후보를 돕는 정치인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성어라든지 키워드로 잘 등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좀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 소장님 앞서 네. 측근 그룹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고 전 팀장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네. 지지층과 또 정치인들 그리고 뭔가 이 인지도 높고 그 신뢰도 높은 분들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 네. 결국 그 첫 출발점은 원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장격인 서른 의원이 상당히 극도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만큼 잠시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어허. 그런데 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네. 이때는 위기다. 이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인물은 3D 세 명의 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얼마만큼 설득해서 선대본부장으로 영입을 하느냐, 추대를 하느냐. 넘버원 이 부분이 리는 이낙연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요. 이는 누굽니까? 리는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네, 상황. 노무현 대통령이 예. 친노 그리고 워낙 선거 전략가이기 때문에 네. 이 이해찬 후보의 또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PK 지지층 이번에 음. 국민의힘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예.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 또 PK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호철 아하. 전수석까지 끌어든 이른바 3D 세 명의 리를 잡아라 네. 중요해 보입니다. 이호철 전 수석은 거론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숨어 계신 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혹시 그 이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은 전향적인 전격적인 지지를 얻고 원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어떨까요? 결선 투표 받아들이겠다라든지 어떤 이재명 후보의 성격에 맞는 전격적인 예상 못한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를 받아들이는 순간 지지층과 중도층까지도 이탈될 수 있는 분란, 파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지사직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경선 불복 논란을 일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대장동에서 이제 서서히 이재명 후보는 삼청동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대삼 선거. 그러니까 대장동이냐 삼청동이냐. 왜? 네. 대장동은 과거 의혹이 될 것이고 예. 또 삼청동은 미래 비전이 되거든요. 어느 쪽 평가를 더 받느냐. 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유권자에게 더 중요해요. 특히 이제 중도층, 예. MZ 세대 여성 또 중도층에게 아니면 미래 비전으로서 삼청동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본인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능력을 더 평가받느냐. 아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이른바 대삼 전쟁. 네. 대삼 전쟁. 대패 삼겹살 아닙니다. 네. 전 팀장님 네.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정책 비전 미래 이재명이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뭔가 지금 이런 과거의 의혹들로 탈출할 수 있을 텐데 빅데이터 상에서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워낙 대장동이 묻혀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네.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게 차라리 1대1로 붙었을 때 음흠. 이제 그때 이제 진검승부를 통해서 좀 네. 이슈를 반전하는 그런 키워드들 좀 생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계속 온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어떻게 반전시킬 방법이 저는 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 이재명 후보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